어제 79주년 광복절 기념식, 아마 그 광경을 지켜보시는 국민 모든 분들이 좀 참담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자, 따로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정부 주최 기념식과 광복회 주최 기념식이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해방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느 쪽 가기가 좀 고민스러웠던지 그 양쪽에 다 불참을 했습니다. 대신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고 하죠. 자, 이종찬 광복회장은 친일 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 인식이 판을 치고 있다.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의 일환으로 결기를 보여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어서 축사를 했던 김감년 교수는 친일 편향의 국정기조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이런 이제 정치적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청중들이 옳소, 또 타도 윤석열, 또 이런 구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이제 격하게 또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 있지도 않은 건국절 추진 계획을 철회하라는 억지 주장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또 친일 프레임을 덧씌우고 국민을 분열을 꾀하는 것은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이념 대립과 정쟁으로 갈라진 우리 정치의 현 주소, 극단적 진영 정치가 광복절 날 적나라하게 또 드러났다. 이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어제 따로 경축식 보고 어떤 느낌이 있으셨는지 먼저 우리 배추도사 배룡찬 소장님은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아이러니라는 네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러니. 예, 왜 그러냐면 이러니 뭐 이런 식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일 관계는 좋아졌거든요. 역대 DJ 대통령 때만큼이나 한일 관계는 상당히 좋았다. 그러니까 마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관계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이제 뭐 다음 자민당 총재에 출마를 안 한다고 해서 이제 총리는 교체되겠습니다만 이 관계가 뭐 갑자기 뒤집어질 턱도 없고요. 또 젊은 세대들은 뭐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한일 관계가 이렇게나 좋아졌는데 광복절 어제 이제 79주년 광복절인 근데 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긍정적이죠. 또 한일 관계가 좋아져야죠. 그런데 내부 분열을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파격적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이든 또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임명이든 저는 소통과 설득과 이런 것들이 왜 배제되고 있을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종찬 광복회장 또 공교롭게도 저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 정도로 반발을 할 정도라면 요약을 해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세 가지를 아예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에요. 삼지사 현상이다. 세 가지의 지를 버리는 현상인데 하나의 지는 뭐냐면 지지율이에요. 지지율도 이럴 때 좀 더 윤석열 대통령이 더 다독거리는 모습, 행보 이러면 지지율이 더 올라갈 텐데 두 번째는 지지층도 과연 이 모습을 원할까. 대구 경북 또 주부층 또 60대 이상도 이 모습을 원할 거예요. 마지막 지는 이제 끝다리지인데 이미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이후에 변화를 시도하던 그 이미지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윤 대통령의 이미지는 그러니까 임기 초반 마치 총선 이전으로 되돌아간 듯한 모습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훈 평론가님,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네, 점점 외통수로 몰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미 경고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그 인사 이전에 일련의 역사 관련 단체 쪽에 지금 기관장을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계속 임명을 하면서 그때 이미 광복회가 계속 경고를 했어요. 예. 근데 계속 뉴라이트 쪽 인사로 그냥 강행해서 그냥 임명을 해버리니 그러니까 지금 레드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은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잔칫날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경축식이라고 이제 이름도 그렇게 붙여서 경축을 하는 행사인 건데 과연 누가 이번 잔치상을 엎었냐 하는 거죠. 저는 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면할 수가 없다, 이거는 면하려고 해도. 그리고 뭐 이해는 해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굉장히 초조할 겁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이번에 3세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뭐 건국절이라든지 뭐 이승만 전 대통령을 뭐 국부로 뭐 영웅시하는 거라든가 이걸 완결지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초조감도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뭔가 끝장보기식으로 나가다가는 지금 뭐 이거 굉장히 좀 윤석열 정권 자체가 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하은기 대변인.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스스로 레드 카드를 받는 일을 이제 골라 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도 이 정무적으로 판단한다면 이 방향으로 가는 길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는 걸까요? 신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신념이요? 예, 이게 누적대의 문제거든요. 이종찬 평론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제3자 변제한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사도광산 등재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립기념관장 뉴라이트 좋습니다. 뭐 개인에게 다 사상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고 이러니까 뭐 학자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건 괜찮은데 이 공직이나 인사에는 적재적소란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노동부에는 그래도 노동부 장관에 좀 친노동적인 인사를 앉혀야 하는 것이고, 뭐 기업과 관련된 부처 이런데 뭐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데에서는 그래도 완전 친노동 인사는 아니지만 좀 친기업 비즈니스 플랜들을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을 앉히고 그런 걸 이제 정부가 통할해야 되는 건데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인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 생긴 갈등이고 반발이고 이런 거라고 보는데, 이 방향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정부의 키를 잡고 있는 사람들의 신념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자, 뭐 그런데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뭐 이제 일본과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와 있고, 특히 이제 K컬처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리 문화가 일본으로 역수출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 보면 친일 반일 프레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윤주인 대표. 예. 이거는 누구 책임이 큽니까, 이게? 저는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뭐 당장의 인기의 영합 또 대중들의 어떤 정서만 본다면 사실 쉬운 길을 갈 수 있죠. 그냥 적당히 독립운동가의 후손 정도 그냥 임명해서 국민들한테 두루 박수 받고 그러고 그냥 뭐 이 정부도 적당히 뭐 진보 좌파 세력과 이념적으로 타협하는 모습 보여주고.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현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뭐냐면 이 역사 전쟁, 역사 논쟁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른바 반일 감정에 편승해서 이런 그 1948년에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북한과 체제가 나눠지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러한 흔히 말하는 그 역사적 사고가 이렇게 지배하는 한 결코 대한민국은 올바르게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광복절 경축사 반쪽짜리였잖아요. 사실 1945년에 바로 그랬어요. 광복 해방이 되고 나서 1945년부터 48년 사이에 대한민국은 정확히 두 개로 쪼개져 있었고, 두 건국 준비 세력이 서로 대립을 했고, 거기서 이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정부 수립, 단독 정부 수립파가 승리를 한 거죠. 그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번에 독립기념관장의 인선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사람을 친일로 낙인을 찍어서 낙마시킨다? 전 여기에는 절대로 항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친일이 아니에요.
친일이 아닌 사람을 친일로 규정해서 그만둬라? 여기서 밀려난다면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이 우파 정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명석 관장의 적격성 여부, 그러니까 자질의 문제를 떠나서 이 사람이 친일이기 때문에 그만둬야 된다? 저는 여기서는 물러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